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명령어는 아닙니다. 명령어는 아니고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규칙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도면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사용하는 종이가 있겠죠? 네, 그 종이의 크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CAD로 설계를 한다고 한들 결국은 현장에는 종이로 도면을 출력해서 현장 실무자에게 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설계를 할 때 이 종이 크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도면의 크기를 맞추는 명령어 리미트입니다. 리밋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리밋하고 엔터 치면 CAD가 이렇게 리밋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하면은 로우 아래쪽, 레프트 왼쪽 코너 구석, 즉 왼쪽 아래 구석점 그래서 시작점을 0,0으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통 엔터 쳐요. 왜냐하면 0,0에서 이렇게 쭉 커져 나가는 게 가장 우리가 외우기도 쉽고 파악하기도 쉬워서 그래요. 여기 엔터 치면 그제서야 어퍼 라이트 코너가 나오게 돼요. 오른쪽 상단점이 되는 거죠. 왼쪽 하단점과 오른쪽 상단점만 이렇게 두 개 딱 지정하면 나머지는 좌표로 나오게 되니까 바로 여기다가 도면의 크기를 입력하게 돼요. 근데 실제로는 얘를 잘 안 써요. 얘 쓸 일 거의 없을 겁니다. 나중에 가서 얘 한번 딱 쓰는 거 나와요. 그때 아니면 잘 안 씁니다. 일단 넘어가시죠. 자. 그냥 도면의 크기를 정의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도면 한 장만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파일 하나에 도면 여러 개를 그려요. 그래서 굳이 리밋으로 도면의 크기를 정의하는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여러분들 사용하는 종이가 A4, A3, B5, B4, B3 맞나요? 실제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A4, A3, B5, B4, B3 이렇게 가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 A 뒤에 숫자, B 뒤에 숫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종이는 A 계열이 있고 B 계열이 있습니다. A 계열의 종이와 B 계열의 종이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당연히 쓰임새가 다르다는 뜻이 됩니다. A 계열의 종이의 쓰임새와 B 계열의 종이의 쓰임새가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도면은 A 계열일까요? B 계열일까요? B 계열일까요? 맞나요? 네. 조금 아쉬워요. A 계열입니다. A 계열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는 A 계열을 사용하고 그럼 B 계열은 어디다 쓸까요? A 계열을 사용하지 않는 나머지가 B 계열이겠죠? 그렇진 않고요. 여러분들 책 있죠? 책, 신문 이게 다 B 계열이에요. 왜? 뭐 8절, 4절, 16절 이렇게 나가는 거 있죠? 네, 그게 B 계열의 종입니다. 그게 B 계열의 종이. 뭐 전지, 1절지, 2절지, 4절지, 8절지 이렇게 나가요. 배수로 나갑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게 16절지. 16절지가 A4만 해요. A4보다 조금 더 크던가 그래요. 조금 더 크던가 조금 더 작던가 그래요. 어쨌든 B 계열은 인쇄 출판용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쇄 출판용 종이가 B 계열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도면은 A 계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큰 건 A0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 A1, 그 다음 A2, A3, A4 여기까지 씁니다. A5도 있긴 있는데 A5를 쓸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쓸 것은 A0부터 A4까지 쓰는데 A0가 가장 큽니다. A0가 가장 크고 그 다음부터 종이가 착착착착 작아지게 됩니다. 각각 종이의 크기는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들고 있는 게 A4예요. A4인데 A4에서 A5로 가는 건 이렇게 딱 절반 접으면 돼요. 이렇게 딱 절반 접으면 얘가 A5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종이가 딱 2배씩 차이가 나요. A4를 2개 이렇게 딱 마주대면 A3가 되는 거고 A3를 2장 이렇게 맞대 놓으면 A2가 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A0를 절반 이렇게 A0를 이렇게 절반을 접으면 이게 A1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또 하나 도면은 이렇게 가로로 놓고 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세로로는 안 써요. 세로 쓰면 안 됩니다. 항상 도면은 가로로 설계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뭐든지 예외는 존재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A4요. A4는 가로도 되고 세로도 돼요. A4에다 설계할 정도면 그 내용이 굉장히 작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여러분들 A4에 철할 때 가로철도 있고 세로철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A4는 가로, 세로 다 가능해요. 그걸 제외하고는 가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를 하나 또 두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63빌딩을 설계할 거예요. 한번 보시죠. 63빌딩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편할까요? 이럴 땐 세로가 편하겠죠. 어쩔 수 없을 때. 세로가 조금 더 보기 편할 때. 그러니까 건물이 너무 길어서 혹은 내용이 너무 길어서 아니지 건물이 길어서 기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로로 놔요. 기계는 가로로 놓는데 건물은 이렇게 잘라서 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세로로 표현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전부 다 가로로 설계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종이의 크기를 쓸 때도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가로 곱하기 세로. 물론 이제 세로 곱하기 가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제법 많아요. 제법 많아요. 뭐 이건 어떤 규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로 설계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가로를 먼저 쓰는 게 낫습니다. 자, 종이 사이즈가 이렇습니다. A0 사이즈는 1189mm에 841mm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시죠. 얘가 A0예요. 여기가 1189죠. 여기가 841이죠. 자, 접었습니다. 여기가 1189가 2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근데 여기가 더 길어졌죠. 세로가. 종이 이렇게 놔야죠. 맞나요? 네, 그래서 A1은 841에 1189를 절반 나눈 594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되게 간단해요. 앞에 있는 건 2분의 1에서 뒤로 가고 뒤에 있는 숫자는 앞으로 가고. 그럼 A2는요. 594에 420. A3는요. 420에 297. A4는 297에 210.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외우기 편하죠? 네. 이렇게 5개는 외우셔야 돼요. 설계자의 가장 기본 소양입니다. 조금 더 외우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 되는 거 맞습니까? 전화번호로 841에 1189. 생각보다 운율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분의 전화번호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잊어버릴 일이 없죠. 네.
자,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선생님한테. 실업계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마이스터고, 저 때는 실업계 고등학교. 이제 우리 때는 사람이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냐면 한 반에 70명씩이요.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완전히 닭장이었어요. 닭장. 남자애들만 70명 쫙 앉아 있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가르쳐 줬어요. 너네들이 좋아하는 그 사람의 전화니까 외워라. 그때는 이제 휴대폰 없었거든요. 무조건 집 전화. 전화해서 저 누군데요? 누구 바꿔주세요. 전화번호로 외우시면 되게 편해요. 841-1189. 근데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의 전화번호다라고 해서 외우시고, 쓸 때는 1189 841mm 쓰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앞으로 보내고 앞에 있는 거 2분의 1 해서 뒤로 보내고. 그래서 몇 번만 써보면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저만 이렇게 배운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실무 나와서 여러 학교 출신 사람들을 봤는데 다 그렇게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사람은 나 누구나 똑같구나. 이게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제일 궁금해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종이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많이 쓰는 종이는 어디일까요? A3를 많이 쓸까요? 아니면 A2를 많이 쓸까요? 아니면 A0를 많이 쓸까요? 예를 들어서 원전을 설계한다고 보시죠. 굉장히 넓죠. 그럴 땐 A0 써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얘는 CAT 2급 자격증 시험 볼 때 기출문제예요. 이런 건 A4로 써요. 여러분 저기 안경 있죠. 안경 다리 같은 거. 여기 코받침대라든지 이런 나사 같은 거 있죠. 이런 건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A4에다 설계해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인테리어는 어디다 설계할까요? A, 3, A2? 그 정도 어디 쓴다고 보시면 맞아요. A2에서 A3. 제가 학교 다닐 때는 A2를 썼어요. 요즘은 A3 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예전에는 다 손으로 설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A2를 썼어요. 좀 큼직큼직하게 그리느라고. 근데 대략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렇습니다. 자, 프린터 들어보셨죠? 네, 프린터 못 들어보면 간첩이죠. 그죠? 우리 이 앞에도 프린터가 있어요. 플로터는요? 들어보셨나요? 생소하죠? 원래 도면을 출력할 때 사용하는 출력 기기가 플로터입니다. 플로터를 작게 만든 게 프린터예요. 이해되시죠? 원래 우리가 쓰는 건 플로터를 써야 돼요. 원래 우리는 프린터가 아니고 플로터를 써야 돼요. 플로터가 A0까지 출력이 돼요. 좀 좋은 거는 자동 커팅이 돼요. 그러니까 도면이 롤로 말려 있어요. 쭉 올라가서 자동으로 저희가 딱 A3에 맞춰서 커팅을 해줘요. 그럼 비용은 누가 더 비쌀까요? 프린터보다는 플로터가 더 비싸겠죠. 그죠? 프린터요. 저 예전에 대학생 때 저는 용산에서 아르바이트 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사람들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전화해서 선배, 나 프린터 필요한데 그러면 알았어, 원가에 가져가. 그러고 줘요. 지금 저 앞에 있는 프린터 있잖아요. 저런 거 한 15만 원이면 가져와요. 15만 원? 15만 원이 뭐야? 그보다 더 쌀 거예요. 저희 집에 레이저, 칼라 레이저 A4 나오는 거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12만 원 주고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프린터는 되게 싸요. 그럼 플로터는 얼마나 할까요? 감이 안 잡히시죠?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창업을 할 거예요. 사무실도 내고 개업을 했어요.
딱 기분이다. 나 플로터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리고 견적 딱 받아보잖아요. 플로터 한 대가 어느 정도 비싸냐면 그냥 제네시스 그냥 한 대. 그렇게 비싸요. 제네시스 그냥 한 대. 아씨 너무 비싸. 내가 한 10년 된 거 중고를 좀 뽑아야 되겠어. 아반떼 한 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엄청 비싸요. 플로터요? 중고 좀 허름한 거 사려고 그러면 한 500 줘야 돼요. 엄청 비싸요. 플로터가. 그 여러분들 그 실사 출력 혹시 아시나요? 현수막 출력하는 거. 현수막 출력하는 거 정말 비싼 건 억대로 가요. 그게 플로터예요. 열전사 프린터거든요. 그거 플로터인데 억대로 가요. 그런 거.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쓸 일은 없겠죠. 근데 프린터가 96년도, 95년도 기점으로 해서 엄청 싸지기 시작했어요. A3 되는 게 그때 그 당시 50만 원 정도? 근데 불과 몇 년 안 돼서 2000년 넘어가면서 30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A3 되는 게.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뭐 쓰겠어요? 플로터 쓰겠어요? 프린터 쓰겠어요? 프린터 쓰는 거죠. 프린터 잉크젯 쓰는 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어요. 복사기 아시죠? 여러분들 사무실에 가면 복사기 다 있잖아요. 그죠? 그 복사기가 네트워크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A3까지 나와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잉크젯 프린터에서 출력해 놓고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복사기에다 출력 걸어 놓고 그냥 바로 쫓아가겠습니까? 복사기에다 걸어버린 거예요. 저도 실무했을 때 복사기에다 걸어서 썼어요. 복사기에다 딱 걸고 프린터 딱 눌러버리고 그냥 쭉 걸어가면 나와 있어요. 엄청 좋아진 거죠. 거기다가 이제 복사기 같은 경우 뭐가 돼요? PDF로 저장할 수 있단 말이죠. 스캔해서 PDF 저장하고 그거 가져와 가지고 이제 클라이언트들한테 보내주고 이게 가능해졌단 말이죠. 실제로 실무에서는 저 복사기 대신에 저 프린터기 대신에 복사기 많이 써요. 복사기가 굉장히 비싸요. 복사기 한 대가 내가 사오는 게 한 1200, 1500 그래요. 그래서 보통 그거 임대해서 쓰거든요. 한 달에 작게 쓰는 데는 4만 원, 5만 원, 좀 비싸게 쓰는 데는 한 1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넉넉하게 쓰고도 남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쓰고 나면 그게 나한테 다시 소유권이 넘어온단 말이죠. 못 쓰겠어요, 결국은. A2가 아니고. 그래서 A3로 바뀌었어요. 미디어 장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A3를 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시험 보잖아요. 옛날엔 A2 썼어요. 저도 A2에다가 저 손으로 도면 그려가지고 제출했었어요. 지금은 A3로 합니다. A3에다가 출력해서 제출해요. 그거 2장 제출합니다. A3 사이즈는 외워두셔야 돼요. 420-297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594-420도 외워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도면을 우리가 시공을 하고 도면을 납품을 해야 돼요. 그럼 A3로 납품하는 게 아니고 A2로 납품합니다. A2로 납품을 한 다음에 A2를 철해요. 그 다음에 딱 절반 접어가지고 A3만한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납품해요. 그러니까 A2, A3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축척이요. 축척이라는 말보단 척도가 옳은 말이겠네요. 척도. 척도에는 배척이 있고요. 현척이 있고요. 축척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을 했어요. 이제 친한 친구가 야, 너 창업했다며. 나 매장 좀 인테리어 해줘. 그래. 그래서 매장 가요. 가면 손으로 설계하는 게 아니고 일단 실측을 해요.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얼마,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얼마,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는 얼마, 이런 거 먼저 측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천고라고 해요. 천정 높이.
천정 높이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문의 위치도 측정을 하고 이거 측정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측정을 해왔더니 길이가 1000mm에 8000mm입니다. 1000mm에 8000mm 그러면 안 와닿죠. 도대체 저게 얼마나 크기지? 간단해요. 설계의 기본 단위 밀이에요. 그죠? 밀리미터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미터도 많이 쓴단 말이죠. 밀리미터를 미터로 바꿔야 돼요. 저기 제가 1000단위 자릿수 찍어놨죠. 저 공 3개 빼면 미터입니다. 1000단위 자릿수를 찍어두면 환원하기가 되게 쉬워요. 바꾸기 되게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10m에 8m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네. 이걸 많이 쓰니까 그래서 1000단위 자릿수를 자꾸 찍어줘요. 도면에다가. 나도 편하고 보는 사람도 편하고 아 이거 10m짜리구나. 아 이거 12m짜리구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근데 도면은 어떤가요? 420이 297이네요. 어쩌죠? 안 들어가네요. 그죠? 이게 척도예요. 내가 현장에 있는 것을 도면에 집어 넣어야 돼요. 이걸 비례로 줄여서 넣던가 혹은 비례로 키우던가. 이 안경에 나사가 있잖아요. 그죠? 안경 나사가 이렇게 손톱만 하단 말이죠. 그걸 손톱만하게 그려놓으면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요? 못 보는 거죠. 그건 오히려 확대해서 그려놔야 돼요.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건물이나 인테리어는 어떻게 돼요? 너무 크죠. 실물이 너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를 적당한 비율로 줄여서 도면에 그려 넣어야 돼요. 이걸 척도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일 어려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대학교 가면 배워. 아, 네. 대학 갔더니 너네 실무 가면 배울 거야. 아, 네. 실무 갔더니 팀장님이 불러요. 야, 이거 척도 계산해봐.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실무에서 가르쳐준다 그랬으니까. 모르겠는데요. 이제 팀장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너는 학교에서 뭐 배웠냐? 이제 그리고 이제 한 소리 듣고 그리고 이제 팀장님한테 배운 거예요. 근데 그 팀장님도 똑같아요. 똑같이 그 위에 팀장님한테 한 소리 듣고 배운 내용.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 먼저 배척이라는 건 뭐냐면, 실물이 너무 작은 거예요. 실물이 너무 작아서 도면에 크게 그린 거. 이게 배척입니다. 너무 작은 거예요. 실물이 너무 작아서 도면에 이렇게 크게 표현한 겁니다. 축척은 뭐냐면 실물이 커요. 도면에 작게 표현한 거. 현척은 뭐냐? 실물과 도면의 크기가 같게 표현. 내가 실물을 들여다가 도면 위에다 딱 얹어 놓으면 똑같은 거예요. 주로 기계 쪽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척도는 도면 대 실물이요. 척도는 이렇게 표현해. 도면 대 실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대 100이에요. 그러면 실물이 100mm고 도면이 1mm고 실물의 100mm가 도면에 1mm로 표현되어졌습니다. 작게 표현되어진 거죠. 실물의 100mm가 도면에 1mm로 표현되어졌으니까 작게 표현되어진 거죠. 이건 이제 뭐 100분의 1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배척은 이렇게 합니다. 3대 1 이런 식으로. 도면에 3mm고 실물이 1mm예요. 아니 거꾸로 실물의 1mm가 도면에 3mm로 표현되어졌습니다. 이렇게요. 얘는 1대 1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현척은 1대1이에요. 자, 뜻이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실측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얘를 A3에다 그릴 겁니다. 420이 297에다 그릴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작게 줄여야 할까요? 얼만큼 작게 줄여야 할까요? 이건 이제 경험치예요. 제가 경험으로, 그러니까 제 선배가 경험으로 혹은 그 위의 선배가 경험으로 아 이렇게 하니까 적당하더라라고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이고, 아니지. 실물을 2배 합니다. 실물을 2배 해요. 그리고 종이로 나눕니다. 이러면 근사치가 나와요. 내가 원하는 축척의 근처값이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왜 2배를 할까요? 3배 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돼요. 한 1.5배 해도 되나요? 돼요. 저게 경험치예요. 그럼 왜 2배를 하느냐? 도면에는 여백이 좀 필요해요. 내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체 말고 그 외에 여백이 더 필요해요. 그 여백에 뭐가 들어가냐면 도면에 표제란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 도면은 무슨 도면입니다. 설계는 누가 했고요. 언제 설계했고요.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도면에 치수기입이 들어갑니다. 이 현장의 크기가 얼마나입니다. 라고. 이해되시나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할 최소 여백이 2배란 뜻입니다. 최소 여백이. 1.5로 하면요. 완전 타이트해요. 완전 타이트하고 2배로 하면 타이트해요. 3배로 하면 널널해요. 쭉 한번 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궁금하면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도면에다 그려보면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만에 곱하기 2를 하고요. 나누기 420. 8,000에 2배를 하고요. 나누기 297. 자, 만에 곱하기 2를 했고요. 나누기 420. 47 나오네요. 소수점 무시하셔도 좋아요. 어차피 근사치라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 8,000에 2배를 하고 297로 나눕니다. 53 나왔네요. 가로, 세로 따로 계산하는 이유는 이처럼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로의 비율과 세로의 비율이 종이와 다르기 때문에 가로, 세로를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자, 이 중에 필요 없는 게 있겠죠. 기준이 2개가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비례는 가로와 세로가 똑같이 커져 나가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버려야 돼요. 누굴 버리느냐? 작은 값을 버립니다. 이렇게요. 큰 값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만약에 작은 값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되면 큰 쪽이 도면 밖으로 나가버리는 불상사가 생겨요. 그래서 작은 값을 버리고 큰 값을 가지고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축척이 1대 53이면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53이라는 축척이 없어요.
KS에서 이런 축척을 쓰세요 라고 딱 정해놨어요. 이 축척을 쓰세요. 이걸 쓰세요 라고 딱 정해놨어요. 그게 뭐냐? 1대 60하고 1대 50입니다. 여기에 지금 해당하는 게 1대 60과 1대 50이에요. 그러면 지금 53이잖아요. 50으로 가도 되고 60으로 가도 되고. 50으로 가면 1대 50을 쓰면 타이트할 거예요. 그죠? 아무래도 3배 정도, 그러니까 3이라는 수치가 남아있으니까 타이트해요. 1대 60으로 가면요. 조금 넉넉할 것 같아요. 네, 이 도면은 A3 기준 1대 60 도면으로 쓰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1대 60 도면입니다. 감이 안 잡혀요. 그럼 해봐야죠. 자, 두 개 계산해 보시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저는 대충 따져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아래쪽 같은 경우는 한 43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대 40 써도 돼요. 1대 40, 43이니까 1대 40 써도 되고 1대 50 써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위에 거요. 1대 80이야. 저건 고민해 봐야 돼요. 자, 왜 고민을 해야 되느냐? 제가 축척을 적어놨습니다. 특징이 있죠. 1, 2, 3, 4, 5, 6만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여기다 꺼내놨었는데. 자, 보이시나요? 얘가 스케일자예요. 이게 스케일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써요. 요거보다 조금 작은 15cm짜리 스케일자를 많이 씁니다. 현장에 나가면 이제 여기다가 딱 꽂아놓고 쓰는 거예요. 다니다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도면 펼쳐놓고 스케일자로 이렇게 재는 거죠. 보시면 여기 빨간색 라인이 1대1, 1대2.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이 1대4, 1대4, 1대5, 1대6 이렇게 돼요. 그러면 비율에 맞춰서 내가 이걸로 측정을 하면 됩니다. 이거 스케일자예요. 여기 있는 것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80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80을) 쓸까요? 안 쓸까요? (90을) 쓸까요? 안 쓸까요? 만약에 도면을 1대 80으로 그렸어요. 그러면 자로 측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측정이 가능한가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좀 셈이 조금 빨라요. 1대 4를 2배 하면 1대 8이죠. 그럼 암산이 좀 되나요? 네. 그래서 가로쳐 놓은 거예요. 원래 쓰면 안 돼요. 원래 쓰면 안 되는데 1대 6하고 1대 8하고 너무 차이가 크죠. 갭이 크죠.
네,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이제 이럴 때 이제 팀장님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선임한테. 네, 선배, 내가 축척을 계산해 봤더니 1대 80이 나왔어요. 이거 80 써도 돼요? 아니면 100 쓸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가서 선배, 이거 축척이 이상해요. 그러면 이제 혼나는 거예요.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막 일하고 있어요. 근데 와가지고 80 쓸까요? 100 쓸까요? 그러면 어떤가요? 판단하기 쉽죠. 그죠? 80 써. 그리고 내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와가지고 이거 이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하던 일 멈추고 봐줘야죠. 그거죠. 그러니까 신입사원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늘 선배들이 하는 얘기, 뭐든 물어봐. 잘 가르쳐 줄게. 근데 막상 물어보면 화내요. 화내는 이유가 그거죠.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다 해줘야 돼. 그럼 짜증나는 거죠. 근데 내일은 바쁜데 이놈이 똘똘하게 내가 상황 판단만 해주면 돼요. 그럼 누가 더 좋겠어요? 상황 판단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놈이 좀 일은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회사에서 일할 때 선배들한테 물어볼 때 이렇게 상황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 잘한다고 소문이 날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1200) (1500) (2500) 똑같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기계 쪽에 가면은요 1대 루트 2도 씁니다. 1대 루트 2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율 중에 그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과목 중에 그 설계 과목이 있어요. 과목 3개인가 4개 보거든요. 이론 시험이. 그 중에 요거 물어보는 시험이 있어요. 다음 중 아닌 것은. 그래서 루트 2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헷갈려 하지 말고 루트 2도 들어갑니다. KS 규격에 1대 루트 2가 있어요. 그리고 도면의 비율이요. 1대 루트 2입니다. 그러니까 1대 루트 2예요. 이해되시나요? 도면의 비율이가 여기가 1이면 여기가 루트 2입니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축척 계산하실 수 있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축척 계산하는 거? 네.